안녕하세요. 한자로도 8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이나 도읍, 크다라는 뜻을 가진 서울 경자가 쓰인 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자는 돼지의 머리 두 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돼지 머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골문에 나온 서울 경자를 보면 큰 기둥 위에 세워진 건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큰 건물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서울 경자의 본래 의미는 높다나 크다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큰 건축물은 주로 도읍지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본래 크다나 높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던 이 한자는 후에 도읍이나 수도, 서울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는 서울 경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만 그렇고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여전히 크다나 높다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니 단독으로 쓰일 때와 활용될 때는 뜻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늘할 양자는 서늘하다나 쓸쓸하다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서늘할 양자는 어른 빙자와 서울 경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서울 경자는 높게 지어진 건물을 그린 것이죠. 그런데 서울 경자의 형태를 보면 아랫부분에 3개의 다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면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 지은 정자도 이러한 형태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서울 경자는 정자로 응용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쓰인 어른 빙자는 서늘하다는 뜻을 전달하고요. 이러한 조합은 더위를 식히던 정자를 표현한 것으로 매우 시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서늘할 양자는 어른 빙자가 아닌 물수자가 쓰인 이체자도 있는데요. 모두 같은 뜻을 가진 한자이지만 상용 한자에는 어른 빙자가 쓰인 한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략질할 약자는 노략질하다나 탈취하다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노략질할 약자는 손수자와 서울 경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노략질이란 남의 것을 무력으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쓰인 손수자는 약탈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부가 집중되어 있던 수도가 자주 노략질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쓰인 서울 경자는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글자의 조합 역시 마치 도읍을 낚아채는 듯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살펴 알 양은 믿다나 참으로 살피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피다라는 것은 남의 기분을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살펴 알 양자는 말씀 원자와 서울 경자가 결합된 한자인데요. 말씀 원자가 쓰였으니 말과 관련된 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서울 경자는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한자의 본래 의미는 믿다나 진심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상대의 말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 원자에 크다라는 뜻을 가진 서울 경자를 결합해 말을 크게 믿다라는 뜻을 표현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양해를 구하다나 살피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본래 의미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갈 취자는 이루다나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나아갈 취자는 서울 경자와 더욱 우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더욱 우자는 손끝에 획을 그은 것으로 더욱이나 한층 더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이렇게 더욱이라는 뜻을 가진 더욱 우자에 서울 경자를 결합한 것은 더욱 높이 나아가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을 뻗은 모습을 그린 더욱 우자에 서울 경자를 결합해 저 높은 곳까지 다다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갈 취자는 어떠한 목표를 쫓거나 이루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아갈 취자는 절말의 왕자가 붓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더욱 우자가 쓰여 있죠. 모양만 비슷할 뿐 유래가 다르기 때문에 나아갈 취자는 붓수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볕 경자는 볕이나 햇살, 경치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볕 경자는 날일자와 서울 경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서울 경자는 높은 건물을 그린 것이죠. 이 위로 해를 그린 볕 경자는 햇볕이 건물 위를 내리쬐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맑은 날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볕 경자는 볕이나 햇살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맑은 날 높은 건물에 오르면 주변 경치가 잘 보이기 때문에 경치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습니다. 또 소전 때는 그림자라는 뜻으로도 쓰였었는데요. 해가 건물을 비추면서 그림자가 지는 모습도 연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림자 영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죠. 그림자 영자는 그림자나 형상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림자 영자는 벽경자와 터럭 삼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터럭 삼자는 본래 털을 표현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모양자로 응용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전에서는 벽경자가 그림자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해서에서는 여기에 터럭 삼자를 더한 그림자 영자가 파생되면서 뜻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터럭 삼자는 건물 옆으로 그림자가 진 모습으로 응용된 것이죠. 고래 경자는 고래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고래 경자는 물고기 어자와 서울 경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서울 경자에는 크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고래 경자는 큰 물고기, 고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고래는 포유류에 속하지만 그런 것까지 구분해서 한자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쓰인 물고기 어자는 고래를 뜻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배울 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